옛것이 아름다운 건 그 안에 담긴 가치에 온전합니다. 한지라고 다 같은 한지가 아니다. 그저 당나무로 만들었다고 만드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모두 전통 한지가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조선왕조실록에 복원해 한지장 김삼식의 문경한지를 선택했다. 과학적 실험을 통해 드러난 문경한지는 그 어떤 한지에 비해 수명이 길고 품질이 뛰어났다. 전통적인 제작 기법, 무엇보다 전통 한지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종이라는 게 이유였다. 문경한지의 시작은 1930년대. 경남 출신의 한 통꾼에게 한지를 배운 건 이삼봉이었다. 이삼봉 한지장은 처남인 유용운 한지장에게 전수했고 김삼식 한지장은 유용운에게 한지를 배웠다. 2005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김삼식의 아들 김춘호 씨가 대를 이어 전통 한지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오직 겨울에만 가능하다. 한지는 겨울 중에서도 한겨울에 만들어진다. 잎이 지고 서리가 내리고 눈까지 맞아 제대로 옹근 당나무라야 한다. 가장 좋은 한지가 바로 가장 전통적인 한지다. 문경한지의 전통이란 무조건적인 답습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는 원칙에 있다. 그 출발은 세상이 알아주는 종이가 아닌 어제 만든 종이보다는 내일 만든 종이에 희망을 건다. 그것이 문경한지가 지닌 진짜 힘이다. 여기 이제 조선왕조실록 역사에 들어가는 종이. 이 티가 어시 없지요, 그죠? 사람이 하지 못한 말들을 종이가 한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수많은 고서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것이 기록, 바로 종이가 만들어가는 역사다. 경북 문경시 농안면 내서리. 그곳에 한지장 김삼식의 삼식지소가 있다. 한지의 주 원료는 당나무다. 당나무에는 참닭이 있고 머구닭이 있고 외닭이 있다. 외닭은 일본 닭이다. 머구닭과 외닭은 껍질이 얇다. 그래서 종이를 만들면 쉽게 찢어진다. 김삼식 한지장은 필요한 참닭을 직접 재배해 쓴다. 좋은 종이의 출발이 당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일 좋은 원료는 이제 조선닭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것도 이제 중년에 또 이제 이름이 바뀐 게 이제 참닭이다 또 이제 하는데 저들이 처음에 이제 그 50년 전에 할 때는 저 조선닭이라요. 조선닭이 이제 그 섬유질이 잘고 이제 그 아주 그 강도도 차그락차그락하는 소리 강도도 좋고 종의 양도 많이 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땅을 종류는 조선닭을 해야 되고. 문경한지는 매년 12월 25일 전으로 닭을 채취한다. 참닭은 껍질이 두껍다. 그러면서도 잡티는 적다. 당연히 닭섬유가 좋고 섬유질이 깨끗하다. 당나무는 단연생이지만 종이를 만드는 데는 지름 3cm 미만의 1년생 햇땅만을 고집한다. 섬유질이 여리고 부드러워 종이 뜨기가 좋기 때문이다. 당나무는 늦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채취한다. 당나무의 주성분인 리그닌과 펜토신, 홀로셀룰로스가 가장 강해지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다.
반면 겨울 당나무는 추위와 눈을 견딘 다음이라 닭서미의 기질이 강해진다. 당나무는 20kg 기준으로 한 단씩 묶는다. 한 단에서는 약 20장의 종이가 생산된다. 옛날엔 이를 기준으로 당나무가 거래되기도 했다. 20kg 한 단을 기준으로 종이 10장이 당나무 값이었다. 그의 생산한 닭은 그에 수진하는 게 원칙이다. 해를 묵힌 당나무는 종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자료를 보면 소백산맥의 남쪽 사면, 대표적으로 이제 풍기, 문경 이 지역에 양질의 당나무가 많이 생산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이 김삼식 한지장이 잘 잇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 당시에 당나무들은 이제 야생의 당나무인데 김삼식 한지장은 자신이 그 닭을 재배를 또 일정하게 하고 또 닭풀의 재료가 되는 황초규도 재배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채취한 당나무는 삶아야 한다. 종이의 재료가 되는 당나무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당나무를 삶는 솥은 대닭솥이다. 철제로 만들어진 대닭솥의 크기는 폭이 1m 20cm, 길이는 2m 40cm에 달하지만 높이는 30cm 정도다. 당나무 단들을 솥 안에 담그는 게 아니라 대닭솥 위로 당나무 단들을 쌓아 올려 삶기 때문이다. 대닭솥은 한 번에 100단, 2000kg까지 삶을 수 있다. 7, 80단을 삶을 때도 있지만 50단 이하로는 삶지 않는다. 삶는 양이 적으면 바닥에 깔린 당나무를 건져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높이 쌓아 올린 당나무 더미 위로 비닐마드를 덮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을 한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형으로 만든 거적을 덮고 그 위로 흙을 덮었었다. 하지만 흙물이 당나무에 베어드는 단점이 있었다. 당나무를 다 넣은 다음 대닭솥의 3분의 2 높이인 22cm 정도까지 물을 채운다. 비닐마대 위에 단열재를 덮고 다시 통나무를 올려 압력을 주는 동시에 돌까지 얹어 단단히 고정을 한다. 물에 당나무를 삶는다기보다는 흙가마에서 뽑는 수증기로 당나무가 쪄지는 원리다. 아궁이는 솥 바로 밑에 나 있다. 대닭솥은 장방형의 큰 흙가마에 걸려 있다. 화목은 닭채를 뗀다. 당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남은 속대로 묵혔다가 쓴다. 4시간 정도 불을 떼면 마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다. 김이 올랐다는 신호다. 옛날 말로 이제 땅 무지를 한다. 땅 무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땅 무지라는 말을 안 하고 땅을 삶는다. 그 삶아가지고 빗기가지고 백닭을 만들어서 그래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지가 나오죠. 김이 오르고 나서 3시간가량 더 불을 뗀다. 이때부터는 특히나 불 조절이 중요하다. 삶은 당나무에 뜸을 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땅을 이제 많이 안 치는 거하고 적게 안 치는 거하고 날이 추운 거하고 덜 추운 거하고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이렇게 그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침 6시부터 시작된 닭무지는 어이씨. 오후 2시에야 끝이 났다. 꼬박 8시간이 걸렸다. 좋은 종이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당나무를 잘 삶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덜 삼기면 껍질을 벗기기가 어렵고 닭이 너무 삼기면 껍질이 약해져 작업하기가 어려워진다. 문경 한지는 한 해 평균 2세 소채의 당나무를 삶는다. 불떼기가 끝난 다음에도 1시간 정도 충분히 뜸을 들인 뒤에야 당나무를 꺼낸다.
대닥수치에서 꺼낸 당나무는 옆에다 큰 당나무 더미를 만들어 쌓는데 삼긴 당나무는 물을 먹어 무거운 데다 뜨겁기까지 하다. 하지만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을 때라야 당나무의 껍질을 벗기기가 한결 쉬워진다. 옮겨진 당나무 더미에는 찬물을 뿌린다. 당나무를 식히는 역할도 하지만 뜨거운 당나무에 찬물이 닿으면서 닭채와 껍질 사이를 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다. 삶은 당나무에 찬물을 뿌려 식히더라도 열과 수분이 남아있을 때 곧바로 벗겨야 껍질이 잘 벗겨진다. 대닥솥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껍질을 벗기는 데도 요령이 있다. 닭채를 잡은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구부리면서 왼손으로 당나무 껍질을 잡아당기면 왼손에 잡고 있던 껍질이 뒤집어지며 껍질과 닭채가 분리된다. 이때 껍질을 백닭 쪽으로 오므라들게 벗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피닭이 뒤로 뒤집어지게 벗기는 게 원칙이다. 백닭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닭을 긁어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속대를 빼낸 당나무 껍질로 백닭을 만든다. 당나무 껍질은 겉껍질인 피닭과 속껍질인 백닭으로 구분하는데 한지에는 백닭만을 사용한다. 백닭 만들기는 어려운 과정이다. 닭칼로 겉껍질인 피닭은 물론이고 백닭에 붙은 청태의 작은 티까지 골라내야 한다. 닭칼질도 수직으로 세워 섬유질을 끊어서는 안 된다. 백닭의 섬유질이 곧 종이의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통 한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다. 12시간을 꼬박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해도 얻어지는 백닭은 6kg 남짓이 고작이다. 하지만 백닭의 품질이 곧 종이의 품질로 이어진다. 백닭은 얼지 않도록 햇볕에서 완전히 말린 뒤 백닭 상태로 보관하고 그때그때 꺼내 사용한다. 마른 백닭은 찬물에 넣어 불리는데 전통 한지는 한겨울 석 달간만 작업을 한다. 여름에 높은 기온으로 닭이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2시간 정도 찬물에서 불린 백닭은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잿물이 잘 스며들게 하는 효과를 낸다. 백닭의 길이를 자르고 가닥가닥 올을 풀어가며 손질을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자연 잿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양잿물의 경우 이런 절차가 필요치 않다. 그 이제 양잿물로 그 닭을 삶으면 그 이제 양잿물이 독해가지고 이게 서로 붙어도 잘 삶기요. 이게 붙어도. 근데 이 자연 잿물 이거는 전부 한 개 섞여야 되지 두 개만 붙어도 닭이 익질 않아요. 이제 잿물 그 용도가 독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개 한 개가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공을 들여야 됩니다. 잿물은 백닭이 잘 삶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당나무를 삶는다고 치면 양잿물이 뛰어나다. 구하기가 손쉽고 삶는 시간도 짧다. 하지만 강한 독성 때문에 백닭의 섬유조직까지 파괴시키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 자연 잿물은 만들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반면 오히려 삶는 과정에서 섬유의 기질을 강하게 만든다. 당연히 종이의 수명에 큰 차이가 난다. 문경 한지가 굳이 자연 잿물을 고집하는 이유다. 이제 백닭을 이제 그 매물집 재를 그 잿물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닭을 삶아요. 어떤 잿물을 쓰느냐에 따라 종이의 색깔도 달라진다. 콩대가 흰색에 가까운 반면 메밀대는 황색에 가깝다. 주로 고급 한지에 메밀대 잿물이 사용된다. 문경 한지는 메밀대를 태워 재를 얻는다.
그냥 불을 붙여 태운다고 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순식간에 타버리는 메밀대의 특성상 불 조절이 특히나 중요하다. 좋은 재를 얻기 위해선 불이 아닌 연기를 피우는 게 포인트다. 메밀대를 완전히 태우는 게 아니라 물을 뿌려가며 불완전 연소를 통해 재를 얻는 것이다. 1톤 트럭 2대 분량의 메밀대를 태워야 겨우 쌀 반가마 부피의 재를 얻을 수 있다.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만 따진다면 이런 비효율이 없다. 하지만 좋은 종이를 얻기 위해서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 잿물이다. 여러 종류의 재를 만들어도 재를 섞는 경우는 없다. 잿물의 종류에 따라 종이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메밀재에 뜨거운 물을 붓고 치대면 잿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이 물 내려가면 이게 땅이 쌍수요. 이게 이제 양잿물 대신 이제 해주는 겁니다. 양잿물로도 삶으면 되는데 양잿물로 이제 땅을 삶으면 종이가 힘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물지프로 이제 이 재를 만들어가 종이를 만들면 이제 수천 년 가죠. 질이 마치 질기다고 그럽니다. 새카만 게 보기 좋지요. 백닭을 삶기 전엔 반드시 잿물의 농도를 본다. 잿물을 흘려 색과 점도를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 번에 삶는 백닭은 100근, 60kg 정도. 하지만 잿물의 양은 20kg에서 40kg으로 편차가 큰데 김삼식 한지장의 경험에 의해 농도가 가늠된다. 하지만 아들 김춘호 씨는 pH 측정기로 농도를 잰다. 전통 한지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인 수치의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버지 오셔가지고 건지셔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하려고요. 백닭을 삶는 물의 온도는 약 90도 정도다. 백닭이 삼기는 상태를 봐가며 삶는 중간에 잿물의 양을 추가할 수도 있다. 백닭의 섬유질이 허물어질 때까지 삶고 보통 5-6시간이나 걸린다. 자연 잿물은 양잿물에 비해 삶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종이를 하얗게 만드는 표백 효과도 양잿물이 뛰어나다. 하지만 양잿물은 닭섬유의 소질까지 녹여버리고 만다. 이에 반해 자연 잿물은 백닭의 미세한 섬유 조직 하나하나를 그대로 분리한다. 종이의 수명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잿물을 넣고 삶은 백닭은 섬유질이 완전히 풀려 부드러운 상태가 된다. 백닭을 삶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린다. 40여 분 만에 끝나는 양잿물과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시간이다. 삶은 백닭은 물 빠짐이 좋은 곳으로 옮겨놓고 잿물을 빼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백닭의 물을 빼는 장소는 반드시 그늘이나 실내를 택해야 한다. 햇볕에 두면 백닭이 딱딱하게 말라 섬유질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백닭의 잿물을 빼는 데만 약 이틀 정도가 소요된다. 금방 삶아낸 백닭을 식힌다고 물에 넣어 씻게 되면 닭의 섬유 조직이 허물어져 종이 생산량이 적어진다. 하지만 삶은 백닭에 물을 주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안 줘도 되는데 날이 추워 이후에 섭이체에서 이 섭 올라간다고 지금 물을 주면 이 섭이 안 올라가거든. 그래서 물을 줘가지고. 삶은 백닭에 바로 물을 주는 경우 잿물을 씻어낸다기보다는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백닭의 잿물이 완전히 빠진 다음엔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백닭을 담그고 남은 잿물을 씻어내야 한다. 종이의 질과는 무관하지만
잿물 성분이 종이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잿물을 빼낸 백닭의 물기를 짜낸 뒤 백닭을 닭돌에 올리고 두드린다. 백닭 두드리기는 비로소 백닭을 종이가 되는 섬유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평평한 닭돌 위에 삶은 백닭을 올린 뒤 방망이로 닭을 두드린다. 닭 방망이로 4번을 두드리는 걸 한 벌이라고 한다. 방망이는 주로 박달나무와 자작나무를 쓰는데 김삼식 한지장은 자작나무를 선호한다. 한 벌을 두드리고 난 후 두드린 백닭을 뒤집어 다시 한 벌을 두드리는 식으로 반복된다. 평균적으로 4벌을 두드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닭섬유의 풀린 상태를 확인해가며 닭섬유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두드린다. 닭돌엔 백닭 10근 정도가 올라간다. 창호지를 기준으로 한 닭돌을 두드리는데 20분 정도가 걸린다. 물론 종이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 횟수도 달라진다. 두껍고 질긴 종이를 만들 때는 횟수가 줄어들고 얇고 부드러운 종이를 만들 때는 닭을 두드리는 횟수도 평균보다 훨씬 늘어난다. 백닭을 찢어 두드려진 상태를 확인한 뒤 통밥통에 담고 물을 부으면 솜처럼 풀어진다. 비로소 백닭이 닭섬유로 만들어진 상태다. 접는 것도 저 복합이 오마하게 들어갔죠. 이게 오마하게 들어가도 쪄서야 돼요. 돌리는 것도 그냥 돌리면 안 돼요. 요래가지고 반대로. 통밥통에 풀어 닭섬유를 확인한 뒤 덜 풀렸다 싶으면 물을 부어가며 다시 두드리고 확인하기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잡티와 같은 이물질을 골라낸다. 닭쪽 상태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가장 힘들고 복잡하다. 손쉬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단순히 늘 해오던 방식에 익숙해서도 아니다. 이게 저거 다 댕기라 이거 이제. 이걸 저 갖다 풀고 저 한 큐큐 저거 넣고 종어 만들면 다 댕기라. 그 이제 딱밭에서 딱을 비가고 뚫리는 요 과정까지가 그렇게 시간 많이 걸려요. 근주 한 1년 전 뭐요 시간이. 요런 실이 한 개도 없도록 해도 하고 요런 실이 조금만 있어도 안 되고 한 개도 없도록만 해주면 내가 당신 물건 사겠다 그러면 그만 저 이게 수명이 오래 안 가고 안 찔리도 좋으나 안 물어보면 좋다. 그럼 모다에 갈아요. 모다에 매 갈면 실한 개도 없어요. 근데 수명은 오래 안 가요. 그래가 이제 모다에 갈더라도 오래 가도록 하려고 하면 덜 갈면 돼요. 이걸 덜 갈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래 젖었는데도 이게 덜 풀리세요. 그죠?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 재다 놓고요. 한 2분만 돌리면 돼요. 문경아 세계야 달라고 한국의 방망이 바람 한국의 방망이 바라좋아 그가 여전히 방망이질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양잿물을 풀고 모터로 갈아 외양만 뽀얀 종이보다는 자연 잿물을 쓰고 손으로 두드려 푸는 그의 전통 한지가 훨씬 오래가고 좋은 종이란 걸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식 한지장께서는 전통적인 한지 제조 공정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다른 어떤 한지 장인에 비해서 좀 두드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 실험을 해본 결과 그분의 한지는 다른 어떤 한지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한지의 속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느냐는 중요치 않다. 김삼식 한지장에겐 종이 그 자체가 바로 화두다. 50년을 넘게 종이를 만들어도 만드는 종이마다 매번 아쉬움이 남고 끊임없이
더 나은 종이를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닭풀의 재료는 황촉규다. 9가의 한해살이 풀로 1m 이상 자라기도 한다. 닭풀은 황촉규의 뿌리로 만드는데 황촉규 뿌리를 풀통에다 넣고 밟고 지디겨서 나오는 즙이 바로 닭풀이다. 이제 미끄러운 거 나오죠. 미끌미끌하죠. 이게 이기라. 근데 이 풀은 종을 넣어가지고 이제 종이를 뜨면은 그 섬유가 뭉치지지가 안 하고 전부 그만 하나하나 전부 다 피나가죠. 그래서 이 종이가 이제 그 멍물이 피도 안 하고 또 그 섬유 씨를 고루 먹었으니까 이제 그 잠기 그 보관하는데도 이제 그게 이제 수명이 더 오래 가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리든다든지 뭐 글을 써도 그 먹물 색깔이가 일정하게 똑바로 나옵니다. 내가 황촉규로 만든 자연 닭풀은 높은 온도에서는 풀기가 삭아버리는 특징이 있다. 닭섬유 역시 자연 재료라 여름에는 썩어버린다. 전통 한지가 겨울에만 작업을 하는 이유다. 종이를 뜨는 통이 지통이다. 풀어진 백닭을 지통에 넣고 닭채꽂이로 저어주는데 이를 풀떼질이라고 한다. 닭섬유의 올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과정이다. 풀떼질로 잘 섞인 닭섬유에다 닭풀을 섞는다. 풀떼자루에 닭풀을 풀어 양을 가늠하는 것은 오직 김삼식 한지장이다. 닭의 두드려진 상태에 따라 닭풀의 양이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도 닭풀의 양이 달라진다. 닭풀의 주성분은 당류로 닭섬유의 점착을 돕고 종이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얇은 종이가 가능한 것도 젖은 종이가 찢어지지 않고 쉽게 떨어지는 것도 닭풀의 힘이다. 닭풀을 섞은 후 다시 풀떼질을 한다. 닭풀과 닭섬유를 잘 섞어주는 과정이다. 닭풀의 풀기는 종이가 완성된 후 자연적으로 삭는다. 전통 한지가 통풍과 투과성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화학풀의 경우 삭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라 닭섬유 사이를 막아버린다. 통풍도 안 되고 당연히 종이의 수명도 떨어진다. 닭풀을 섞는 풀떼질이 끝나면 발틀을 걸어 물질 준비를 한다. 김삼식 한지장의 물질은 외발뜨기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이를 뜨는 발이 하나라고 해서 외발뜨기, 물을 흘린다고 해서 흘려뜨기라고도 한다. 이제 모여 물을 머리에서 떠가 꼬리로 일한 거는 오늘 이제 앞물이라고 합니다. 앞물. 그래서 오늘 연물을 짓는 거예요. 연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다. 이제 일곱인데. 8불을 하면 두껍고 또 6물을 하면 또 얇아서 안 되고. 창호지를 기준으로 종이 한 장을 뜨는데 7번의 물질을 한다. 외발뜨기는 앞물질과 옆물질을 교차해 닭섬유를 우물정자로 엮어가는 게 핵심이다. 물질의 횟수에 따라 종이의 종류도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종이의 종류는 물질의 횟수보다는 종이와 종이 사이에 놓는 비계에 따라 정해진다. 비계는 종이와 종이를 구분하는 일종의 인식표다. 김삼식 한지장은 비계를 놓을 때마다 불통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물질로 떠낸 종이를 발에서 떼내는 작업으로 굴통을 굴려 물기를 빼내는 과정이다. 물질과 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이 배로 들고 시간도 몇 배나 많이 걸린다. 굴통은 15cm가량의 소나무로 만든다. 소나무 굴통을 굴려 물기를 빼내는 작업은
물질로 엉키고 설킨 닭섬유를 단단하게 조여주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굴통 작업을 거친 종이와 그렇지 않은 종이의 수명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번거로운 데다 생산량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문경 한지가 굴통 작업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앞물은 머리에서 떠서 꼬리로 보내고 옆물은 좌우로 옆에서 떠서 옆으로 보낸다. 종이에 따라서는 15번에서 30번의 물질을 하기도 한다. 앞물과 옆물을 교차해 우물 정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닭섬유의 조직은 위와 아래, 좌와 우로 얽히고 설킨다. 외발뜨기로 만든 전통 한지가 얇아도 질기고 수명이 오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발뜨기가 전통적인 물질인 반면 개량화된 쌍발뜨기도 있다. 발틀에 물을 가둬뜬다고 가둬뜨기라고도 하는데 물질 한 번에 2장의 종이가 나온다. 기술 습득이 비교적 쉽고 생산량이 많은 반면 외발뜨기에 비해 종이의 품질은 떨어진다. 나는 여기 발이 1개인데 쌍발은 발이 2개입니다. 이 2개가 이만창 나오는데 이게 복판에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번에 2장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뭐 그냥 닭들아이 팔아보는 거고 이 전통 이 품질 좋은 거는 여기 이제 이름이 외발이라고 합니다. 외발. 발이 1개라고. 이제 외발이죠. 이제 전통 그 품질 좋고 이제 수명이 오래가도록 할 수 있는 종이를 들려면 쌍발찌는 안 되고 외발찌로 해야 됩니다. 근데 외발찌도 이제 지금 팜이라 하는 풀 말고 이거 지금 밥풀이 져 있는데 저 밥풀로 행길해야 요 이 섬유가 고루 피어 면이 아주 뭐 단단한 게 이제 그 섬유가 쪽쪽 뻗치지가 좋고 그 팜이라 하는 양풀을 넣어가 하면은 이 섬유가 쪽쪽 뻗치져 가지고 면이 곱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팜은 하면 안 되고 저 밥풀로 해야 된다. 그걸 모두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외발뜨기는 물질 횟수에 따라서도 종류가 달라지지만 발에 따라서도 종이가 구분된다. 발 하나에 한 장의 종이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외물지다. 반면 이물지는 외물지 2장을 뜨고 난 후 비계 하나를 얹어 한 장을 만든다. 삼합지는 외물지 3장을 겹친 것으로 그 두께가 창호지의 1.5배에 해당한다. 매물지의 두께를 더해감에 따라 2장무이, 석장무이 하는 식으로 명칭도 달라진다. 가장 두꺼운 한지는 창호지 25겹의 두께를 자랑하는 갑오지로 구분된다. 보통 이제 그 종이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 이런 걸 하는 데는 이물지라 하는 게 있어요. 이물지. 종이를 2분 뜨고 또 실을 한 개 나요. 거기 이제 이물지고 요거는 외물지는 종이 한 장 놓고 요 실을 한 개 놓고 요 실을 한 개 놓으면은 거기 종이가 한 장이 남는다. 또 있나죠? 네. 그래서 요 실 한 개가 종이 한 장이라. 굴통 작업을 끝낸 종이는 물기가 남아있는 무종이,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젖은 상태의 종이다. 차곡차곡 쌓은 무종이는 압착을 통해 물을 빼준다. 쌓아 올린 무종이 위로 마른 종이 한 장을 올린 다음 물 빠짐이 좋은 천을 덮는다. 그 위로 웃두께라 불리는 송판을 덮는다. 송판 위로 다시 빈틈없이 강목을 맞춰 끼우는데 무종에 남은 물기를 강제로 빼내는 압착 과정이다. 무종이 물을 빼는 데는 작개라는 압착기가 사용된다. 작개는 양쪽의 철근 기둥을 버팀목으로 해서 인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수동식 기계다. 압착기인 작개는 1970년경부터 사용했다. 이전에는 철근 대신 통나무를 사용했고 또 그 이전에는 그저 큰 돌을 눌러 종이에 물을 뺐다. 당연히 물을 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4시간 정도만 되면은 이제 이 물이 다 빠져요. 압축이 다 됩니다. 되면 내일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이제 건조 이제 하는 데로 가야 됩니다. 문경 한지는 종이를 말리는 별도의 건조실이 있다. 압착이 끝난 종이는 물기 없이 고슬고슬한 상태가 된다. 이 종이를 뱁땡이라 부르는 막대기에 하나씩 감는다. 나무를 다듬어 만든 뱁땡이를 사용했으나 매끄러운 표면과 만들기가 쉽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엔 플라스틱 봉으로 바뀌었다. 건조대에 붙이기 쉽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잘 발라야 돼요. 나무판은 다 쳐져요. 문경 한지는 철판 건조대를 사용하고 있다. 가열된 철판에 한 장씩 붙이고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빗자루로 쓸어주면 끝이다. 빗자루는 갈대를 엮어서 만든다. 이게 마지막이라. 좋은 종이의 마지막 완성은 건조에 있다. 아무리 종이를 잘 만들어도 건조를 잘 못하면 종이의 운명도 달라진다. 김삼식 한지장의 스승은 토방부벽이라고 해서 흙으로 만든 토방벽에다 종이를 붙여 말렸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종이가 고루 마르지도 않았다. 아무리 종이를 잘 만들어도 좋은 종이를 얻기 힘들었다. 그 후 나무로 된 합판을 거쳐 함석판으로 바뀌었고 다시 철판 건조대로 바뀌었지만 철판을 가열하는 연료만은 반드시 장작을 쓴다. 가스로 가열해 말리는 종이와 장작을 쓰는 종이는 질감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는 자연풍에 말리는 목판 건조도 병행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본원에 들어가는 종이 역시 목판 건조로 종이를 만들었다. 목판 건조는 열이 아니라 자연풍을 이용한다. 종이가 마르는 동안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 터라 생산량에 한계가 있지만 그만큼 종이의 수명은 길어진다. 이 얇은 종은 이게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문경 한지는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고지와 보서지, 창호지의 비중이 크다. 사고지는 얇은 외물지로 주로 부적이나 제사에서 태우는 소지지다. 보서지는 외물지와 이물지로 세분화되는데 족보를 만드는 종이나 고서가 해당된다. 삼합지는 외물지를 3번 붙인 것으로 삼합지에서 한 장씩 늘어남에 따라 2장무이, 석장무이로 구분된다. 문경 한지는 대부분이 주문 생산이다. 전통 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의 종이를 쓰는 셈이다. 천년을 간다는 종이의 수명도 빈말이 아니다. 최초로 백호지 뜨는 법을 개발 생산하는 등 그는 끊임없이 보다 나은 전통 한지를 고민하고 있다. 오로지 종이에 대한 열정, 그것이 바로 오늘의 문경 한지를 만든 셈이다. 여기 이제 조선왕조실록 역사에 들어가는 종. 이 티가 어이 없지요, 그죠? 이제 이종호 뜰 때는 이제 문을 채우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게 누가 들어오고 자꾸 말을 하고 하면은 이 머리가 그만 헷갈리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요거 뜰 때는 굉장한 정성을 들입니다. 또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 종인데 그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요 종이 한 장은 저 높이 얹어 놓지요. 땅바닥에 아들 다 넣고 이러더라고요. 최고의 한지를 만드는 비법은 단순 명쾌하다. 추위를 피하지 않고 겨울에만 종이를 만들었다. 1년생의 핵당만을 사용했으며 오로지 전통 한지, 더 나은 종이가 목표였다.
닭과 씨름하며 수작업만으로 좋은 백닭을 만들었고 더디고 번거로운 자연 잿물을 고집했다. 어깨가 빠지도록 닭을 두드렸고 풀떼질을 멈추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외발뜨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전통 한지란 진실을 심고 양심을 심고 전통을 심는 일에 다름 아니다. 김삼식 한지장은 여전히 한지를 꿈꾼다. 세상이 알아주는 한지 이전에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한지. 천년을 가고 만년을 가는 문경 한지의 꿈은 그렇게 여전한 진행형의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